지금 시장은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신뢰의 시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뢰는 2025년 10월 고점 대비 44% 이상 하락한 상태까지 내려왔고, 시장은 이제 위기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코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가격이 빠진 게 끝이 아니라 가격이 빠질수록 구조가 흔들리는지를 시장이 묻는 구간이다. $70,000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기가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차트의 선이 아니라 포지션과 시스템이 가격을 움직입니다. 가격이 내려갈수록 기술적 매도와 자동 청산이 붙고, 그 자동 청산이 다시 가격을 누르면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락이 느린 조정에서 가속 구간으로 바뀌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월 5일 오후 10시 40분 비트코인이 65,567달러에 거래되며 전일 대비 마이너스 8.26% 급락했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5,000 선 붕괴가 2024년 10월 이후 처음이라는 설명까지 붙었습니다. 이건 가격 한 번의 흔들림이 아니라 심리선이 무너지는 장면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위험 회피가 강해지는 장에서는 가장 변동성이 큰 자산부터 줄입니다. 주식, 특히 기술주가 흔들리면 가상자산은 유동성과 위험 선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호재 악재의 논쟁보다 포지션 정리가 먼저 나온 장에 가깝습니다. 이번 하락이 특별히 무거운 이유는 현물 비트코인 ITF가 시장을 기관 중심 구조로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ETF 투자자들이 평균 매입가 이하 하락으로 사상 최대 미실현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기관 자금이 안정의 상징이 아니라 심리 부담의 변수로 바뀌는 순간이 열렸다는 겁니다. 핵심 숫자는 이겁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집계로 비트코인 ITF 보유자 미실현 손실이 73억 1천만 달러 수준, 평균 매입 단가로 언급되는 구간이 82,405달러, 총 비용 기준으로는 83,655달러입니다. 이 숫자 아래에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장 심리는 참고 버티기에서 본전에서 정리하기로 기울기 쉬워집니다. 가격이 이 아래에 오래 머무르면 ITF는 기관 자금의 방패가 아니라 기관 심리의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그래서 82,000달러대가 향후 저항선이 될 수 있다는 경계도 나옵니다. 본전 심리가 그 구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돌파를 하더라도 한 번에 뚫리지 않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문장 하나, 이번 조정은 ITF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첫 번째 본격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ETF가 시장을 키운 것은 맞지만 ETF가 시장을 지켜주는지는 이번 하락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채굴자 수익성은 즉시 악화됩니다. 채굴자는 재무적으로 버티는 주체라기보다 현금 흐름이 막히면 팔 수밖에 없는 주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채굴이 생산이 아니라 공급 압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당이 하락 자체보다 채굴발 매도가 본격화되는 시점입니다. 이게 바로 신뢰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시장이 스스로 버티는 힘이 있는지, 즉 자체 방어력이 남아있는지를 묻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시장 심리를 더 차갑게 만드는 발언이 붙었습니다. 빅쇼트, 실존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가 비트코인 하락이 관련 기업 피해로 이어지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보도. 이런 말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 방어 심리를 강화시키는 촉매로 작동합니다.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여기서 추가로 10% 더 하락하면 비트코인 비축 기업, 대표적으로 스트래티지 같은 곳이 수십억 달러 적자 구간에 들어가고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자본시장이 사실상 닫힐 수 있다. 그리고 더 아래로 가면 채굴업체 파산 리스크까지 커진다. 즉, 가격이 내려갈수록 다음 매도자가 생기는 구조를 건드립니다. 이 경고가 무서운 이유는 가격 전망이라서가 아닙니다. 가격이 내려갈수록 시장 참가자들이 방어적으로 바뀌고 그 방어가 다시 매도로 연결되는 구조를 정확히 찌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공포 자체보다 공포가 만들어내는 행동을 더 무서워합니다. 오늘 흐름은 5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비트코인 7만 달러 이탈은 심리선이자 청산선이다. 둘째, 나스닥 하락 같은 리스크 오프가 들어오면 가상자산은 유동성 자산으로 먼저 맞는다. 셋째, 현물 ETF는 시장을 키웠지만 지금은 ETF 투자자 손실이 심리 부담으로 전환되는 구간이다. 넷째, 채굴자 수익성 악화는 버팀목이 아니라 추가 매도로 연결될 수 있다. 다섯째, 기업 보유자와 자금 조달이 흔들리면 하락이 가격이 아니라 구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다음 며칠, 다음 몇 주는 3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빠르게 회복하느냐, 아니면 그 아래에서 시간을 끌며 불안을 키우느냐. 둘째, ETF 자금 흐름이 유출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손실 압박이 더 커지느냐. 셋째, 채굴자발 매도와 레버리지 청산이 추가로 터지느냐. 이 3가지가 겹치면 하락은 가격의 문제에서 시장 체력의 문제로 바뀝니다.
지금 시장은 바닥이 어디냐보다 누가 먼저 포기하느냐를 보게 만드는 장입니다. 그리고 그 포기의 신호는 가격이 아니라 수급과 자금 흐름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측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지금까지의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이겁니다.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정역 체포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던, 그리고 마두로가 은닉해둔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만 개의 비트코인과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이라는 확실한 담보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닌 AI와 양자 컴퓨터 시대의 필수적인 히토류,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식혀줄 천연 냉각 시스템이라는 에너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보석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굵직한 이슈는 일론 머스크의 발상과 연결점이 있는데요. 최근 머스크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다. 결국 전력량, 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화폐는 신용, 즉 미국 정부가 안 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종이 쪼가리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로봇을 움직이는 건 종이 돈이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에너지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쥔다. 이것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 본위제의 본질이에요. 결국 이 모든 건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뜯어고치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부자들을 보면 강남의 아파트, 맨해튼 빌딩 같은 부동산 RWA를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대형 투자자의 주택 매입 금지 행정명령으로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중 인생을 바꿀 만큼의 부자를 꿈꾸고 계신다면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록, 뱅가드 같은 월가 큰손들의 자금 주차장인 미국 주택시장을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강제로 철거해서 나온 수천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부동산만큼 덩어리가 크면서도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에서 미 의회에서는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마크업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을 열었어요. 그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 RWA를 선점한 사람이 다음 세대의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키고요. 트럼프는 판을 깔았습니다. 건물들이 아니라 에너지를 팔아, 부동산에서 돈을 빼라. 이 메시지에 월가의 움직임을 보면 가설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DTCC, 미국의 탁결 재원과 손잡고 조용히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었을 겁니다. 최근 DT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결국 트럼프가 그린 큰 그림은 이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아날로그에서 돈을 빼라는 건 우리가 깔아놓은 RWA라는 디지털 고속도로, 그 위로 그 돈을 태워라.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신들의 이 경원짜리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온도나 체인링크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퍼블릭 체인 위에서 돌아갑니다. 블랙록이 지금 1조 원어치 샀네 하고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 입장에서 이건 발가벗고 돈을 옮기는 꼴입니다.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 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쓸까요? 그러니 냉철하게 생각해서 혹여나, 정말 혹여나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도 블랙록이 묻었다, 100배 간다 하며 너도 나도 추천하는 RWA 대장주를 들고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장바구니에 온도 파이낸스나 체인링크 같은 코인들이 담겨 있다면 내려놓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제 말의 본질은 기관 자금의 현금화 혹은 송금 목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 이걸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티커 세 글자를 딱 찍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고기를 잡는 그물을 드릴 거고,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 신탁을 준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가장 선호하는 출구가 바로 솔라나 생태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 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솔라나 기반의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머스크는 화폐는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RWA는 빌딩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디핀, 즉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라고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클래리티 액트, 이름부터가 명확성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퇴출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마약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아직 어떤 코인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 그래서 지금 그게 뭐냐고 여쭤보고 싶으셨죠? 하지만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덜컥 그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피해는 또 다른 일반인, 저희 구독자님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김도현은 이 채널이 구독과 좋아요로 커지는 것에 도움을 주신 구독자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드렸지 단연코 회원비, 멤버십 가입을 목적으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저의 선행을 반대로 악이용의 정보 공유를 빌미로 문자를 받아서 돈을 받고 알려준다는 식의 질이 나쁜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으실 뻔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범죄자들의 위험으로부터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구독자님들에게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검토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히든코인의 정보 받으신다고 무작정 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의 가격의 2배, 아니 단기로 10%만이라도 변동되어도 그때 사둘 걸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실한 목표가를 두고 지금 가격에서 40배 이상의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4천만 원, 300만 원이 1억 원 이상이 될 큰 파동을 여러분들은 관점과 목표가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기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꼼꼼히 확인 후 한 분씩 놓치지 않고 꼭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알려드린다고 강제적으로 진행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란 거예요.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코인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분석한 기관과 캔톤 네트워크의 연결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관점을 미리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